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등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텃밭사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각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하나하나 좀 판세를 두 분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판세가 박빙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한동훈 대표도 6번이나 이제 선거 기간에 방문을 했는데 이 지역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최종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추세가 변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이제 여권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영남. 특히 이곳은 이제 지금까지 딱 한 번 야권이 승리하고 보수가 계속 이긴 것이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 13%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낙승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선거전 양상을 보면 초박빙의 접전. 그런데 이제 야권이 후보 단일화하면서 지금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과연 누가 이길지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1~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자정쯤에는 윤곽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투표가 완료돼야지 누가 이기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지금 초박빙인데 역시 이제 핵심은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강하게 작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미호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전통적인 이 표심이 보수 후보를 찍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좀 굉장히 좋지 않다 이 여건이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명태균 파문이 전국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흐름은 좋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최종 한 표까지 좀 열어봐야 승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왜 지금 이렇게 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재보궐선거 특성상 이제 말하자면 이제 투표율이 높지도 않고 참여도가 열기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치적 고관여층들이 한다 그러면 양당의 어떤 지지층만 이제 최대 직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박빙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하나가 있고 초유의 상황으로 또 어쨌든 야권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조국 총선 때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다 분산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조국혁신당 그때 후보를 안 냈지만 실제로 이번에 후보를 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저쪽은 상승 효과,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가는 양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에 보여줬던 18개 지역에서 17개를 석권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부산도 굉장히 그때 지형적으로 여론이 안 좋았다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탄핵 저지선에 대한 어떤 그런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소구력을 가지면서 부산이 사실상 그때 예상을 뛰어넘고 거의 전 지역을 18개 가운데 17개를 이제 해줬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뭔가 여권에 지금 불리한 이슈들이 생산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당 내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게 한번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역풍을 맞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마지막 그 요구들이 좀 반영될 거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저도 엎치락뒤치락 각축전을 벌일 거라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예. 그만큼이나 치열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남 영광인데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포기를 하면서 이제 야 3당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쳤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텃밭이지 않습니까? 좀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박빙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상당히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여기도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초접전인데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11.6 재보선의 특징은 여야 보수 진보가 다 텃밭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에서 고전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남 영광 전통 텃밭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1대1 대결 구도인데 지금 전남 영광은 이제 3자 대결 구도라는 게 좀 양상이 다르고 예. 지금 이곳의 특징은 초반에는 민주당 후보 대 조국혁신당 후보가 양자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3자 대결 구도로 진보당에 뛰어들어서 바뀌었는데 지금 또 막판의 흐름을 보면 크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좀 밀리고 민주당 후보 대 진보당 후보가 강력하게 양당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진보당은 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이미 작동한 건 사실이에요. 플러스 지금 진보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이 상당히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까? 우리 지금 최수영 대변인 같은 얘기로 하면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한 얘기고 저쪽에 부산 금정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게 굉장히 성급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금 약간의 지금 막판에 밀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탈한 표가 그래도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는 민주당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을 해주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네. 아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민주당 견제하자라면서 진보당으로 간다면 진보당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2%포인트 승부. 그래서 마지막까지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콕 집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예. 뭐 박빙이라는 건 동의합니다만은 의외로 저는 민주당이 그 이번에 여기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한마디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삼자 구도 중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데는 뭐냐면은 사실 이건 추세로 봐야 되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총득표율이 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왜 사활을 거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만을 진다 그러면은 본인의 호남에서 갖는 적통성, 그 다음에 11월달 다가올 사법 리스크에 내가 과연 중도 외연 확장,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계속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그 굉장한 그 말하자면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는데 저도 조국혁신당이 약간 주춤해 보인다는 건 동의합니다만은 의외로 저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혐오와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그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좀 새바람이 좀 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진보당 후보가 의외로 저는 약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팽팽한 삼자 구도지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지금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조국혁신당도 여기에서는 지금 발 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정에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해준 게 아니라 이제 결과에 따라 승복을 한 거지만 어찌됐건 영광에서는 본인들이 끝까지 가서 삼자 대결 구도를 통해서 승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는 이 표가 과연 그렇게 많이 빠져서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서 저는 민주당 대 진보당 후보의 각축이라고 보긴 하지만 저는 의외로 진보당의 어떤 승리 가능성도 저는 점쳐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가는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각 당의 분위기와 각 리더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승부처는 역시 이제 부산 금정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부산 금정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 먹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대 지지율 갤럽에 따르면 20%까지 떨어졌는데 이 20%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이 사실상 약화되는 걸 넘어서 고갈될 가능성도 있고 완전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 금정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에서도 패배한다면 대표 책임론이 강력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지난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참패를 했는데 책임을 안 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패배한다면 친윤에서는 대표 책임져라 라면서 사퇴를 요구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책임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낙마고 미래 대권 도전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역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이번에 책임이 내 책임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실적 무능 책임 플러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패배한 거다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또 비선 정리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11.6
재보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의제라든지 방식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지금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1대1 독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다. 이 얘기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을 최소한 배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독대 회동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부산 금정 선거가 중요하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가 인천 강화도 이기고 부산 금정도 이기면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안정된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좀 전망할 수가 있고 반면에 전남 영광에서 패배하고 부산 금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 패배를 한다면 호남에 경고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한석도 얻지 못한다면 한 군데도 못 이긴다면은 상당히 좀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존재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지금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 재판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의미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동훈 대표 영향력, 리더십의 영향력에는 뭐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굉장히 공세의 수위를 높였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그 검찰이 좀 기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라인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세의 수위를 높였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어요. 거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낮은 자세 이른바 로우키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중원을 향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라고 그런 데 대해서 마치 내홍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박이 없이 가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중도 지향에 조금 힘을 실어준 그런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보여줬는데 실제 여기서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과연 정권 심판도만 먹혔을까? 한동훈 대표가 총선과 말하자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영향력과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번 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선거 이후에 사실은 그 이른바 이제 두 분의 독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중요합니다. 만일 여기서 두 군데 다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면은 힘을 좀 갖고 의제와 형식에서도 조금 더 말하자면은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진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선거에 져서 있는 패장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또 해줘야 되는가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 끼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일 이제 졌을 때 어떤 입장을 또 낼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나마 여기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또 진다고 해도 조국 대표의 패배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봐요. 전 어쨌든 선전했다는 거. 금정에선 단일화 해주면서 명분 살렸고 영광에서 만일 지더라도 근소한 차로 진다 그러면 조 대표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그 대체제적인 요소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영광 선거에서 본인의 모든 정치 생명을 좀 걸어야 할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거 결과가 더 주목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더 큰 파장이 일었는데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 오빠에 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다들 선거 브로커다라고 지금 일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폭로하면은 대통령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시킬 수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지금 폭로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메시지까지 지금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한 그 문자 내용만 봐도 일단 김건희 여사하고는 특수관계, 특히 선거와 관련된 공천 개혁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됐든
아니면 뭐 남편 오빠로 지칭하던 그 오빠도 지금 관여된 것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일파만파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띄우려는 그런 진술과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자기가 지금까지 폭로한 것의 20분의 1도 폭로를 안 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매일 폭로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서는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입장을 내놓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파문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이 사실이어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또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좀 허위 폭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명태균 씨가 주장을 이어가는데 여기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보여지잖아요. 명태균 씨가 또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야 탄핵 얘기했다가 농담조로 한 말이라고 기사 빼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명쾌하게 이게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진 않아요. 또 친오빠에 대해서도 오빠라고 말한 적이 아니라 오빠가 맞는 것 같다 또 얘기했다가 자기는 친오빠가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걸로 또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보면 뭐가 진실인지 사실은 굉장히 혼미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래서 이제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일단 프레스 가이드를 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굉장히 살라미식으로 굉장히 잘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만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설령 여기에 나오는 그 대통령실 해명대로 친오빠라 하면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날 이제 대선 도전을 선언하고 7월 25일 날 이른바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통해서 7월 30일 입당하는데 아마 그 문자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7월 1일에서 7월 20일 사이로 모이는데 자 그렇다면 아직 본인이 정계에 입문하기도 전이고 당에 입당하기도 전인 사인 신분에서 출마를 위해서 가족과 상의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럼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그게 친오빠라고 해서 마치 이게 국정농단을 했다? 민주당 주장은 너무 나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명태균 씨가 이렇게 개인적인 정치 브로커의 한 말들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빨리 어쨌든 수사에 착수하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더 강하게 대응하든 그거는 지금 추후 대응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명태균 씨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정치 공작과 혹은 말하자면은 윤 대통령의 대선에 정통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대선 불복일 수 있다고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으나 과도하게 우리 명치 씨의 말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나에게 4번이나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시장이 저렇게 왜 그동안은 서울시 관계자 통해서 익명으로 대응하다가 그러니까 간접 대응하다 이번에 직접 국감장에서 대응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뭐 거기서 울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에 반응했다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반박해줘야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21년 4월 17일 재보궐선거 때 마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여론조사 다 공작을 해줘가지고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 시장이 지난 10년간 야인 생활하다가 다시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한 계기가 바로 4.17 재보궐선거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는 오 시장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시장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미 고소장 써놨다 했잖아요. 저는 빠르게 대응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식의 중진 정치인들이 명쾌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런 명시를 둘러싼 루머와 의혹들로부터 해소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들을 저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는요,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노위 참고인으로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이가 국회에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는 과방위 최민희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한이를 따로 만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에 이제 국감 도중에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국감은 파행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속개 전에 만난 것이다. 큰 문제는 없었다. 국감 시간은 피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세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이 뉴진스의 이분이 정말 엄청난 인기의 셀럽이다. 라는 거는 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사가 구별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국감이 파행 운영이 됐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파문이 국감 현장에서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고요. 일단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좀 양비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첫 번째로는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이 국감과 상관없이 따로 만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문에 빌미를 준 거는 사실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공인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국민의힘 측에서 마치 한이를 만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넘기고 만난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나가도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쟁 국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민생 국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국감이 파행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공히 국민들께 좀 사과의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이 자리에는 하나오션의 정인섭 사장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이와 셀카를 찍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정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이제 받기 위해 출석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중대재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셀카를 찍어서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한이가 많이 긴장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던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인 선서한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해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배 교수님 뭐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이 같은 그 가수는 민간에서 온 거잖아요. 사실 국감은 공적 자원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거나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민간의 증인이 나왔으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지 한이를 둘러싼 그런 이른바 말하자면은 갑질 논쟁만 잠깐 하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고용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끝난 거는 매우 아쉬운 점으로 저도 질타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